나의 꿈은 공부를 훌륭하게 대부분이 투자되는 좋은 학교 행복하게 멋진 엄마 농학군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꿈은 보건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실버회 어머님, 아버님 기다리시던 실버대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얻어 어찌하면 더 높은, 더 좋은 위치에 오를까 하는 길을 찾았다면 연세가 드시면서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제는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위한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대한실버회와 함께 그 길을 찾아보실까요? 어머님, 아버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건강 체조와 손 유희를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시고요. 두 번째, 애틋한 추억과 향수를 느끼게 하는 트롯 노래 사랑의 트위스트와 안동역을 한희수, 하정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생각하는 동화 빈 화분을 보시겠습니다. 가려거든 먼저 가거라 쉬엄쉬엄 쉬었다 가게 세월아
없이 살아온 세월 하려거든 먼저 가거라 쉬엄쉬엄 쉬었다 가게 가지 말어라 가려거든 혼자서 가지 해코준 이내 몸은 오야라고 세워라 약속도 하구나 찬바람도 비바람도 견뎌온 내 청춘아 그 누가 알아주나 속절없이 살아온 세월 가려거든 먼저 가거라 쉬엄쉬엄 쉬었다 가게 네, 오늘은 세월아 네, 건강체조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럼 동작 설명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전주에는 네, 자,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고개를 깠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가려거든 먼저 가거를 할 때는 자, 손을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네 번 합니다.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셨죠? 또 반대편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간주입니다. 그다음 어깨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셨죠? 이제는 가볍게 제자리에서 걷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고 이제 오른손은 자, 오른손은 쫙 펴시고 왼손은 딱 붙여주세요. 여기서 자, 이제 오른손은 위로 올라가고 왼손은 밑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 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간주고요. 이제는 1절은 세워라 가지 말어라. 똑같이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반대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셨죠? 이제는 애꿎은 이 내 마음 의하라고 하나, 둘, 셋. 다리에 붙여주세요. 반대손. 하나, 둘, 셋, 넷. 세월도 야속하구나.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또 둘, 셋, 넷. 야속도 하구나. 찬바람도 비바람도는 자, 여기 밑에서 하나, 둘 돌려주세요.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이제 속절 없이 이게 자, 이거 이제
찬바람도 비바람도 이렇게 하나 내 청춘 그 누가 알아주랴.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찔러주시고 하나 둘 또 가슴 칩니다. 2번 하나 둘 또 쭉 펴시고 하나 둘 다시 가래거든.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반대편 하나 둘 셋 넷 또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동작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보시고 신나게 한번 체조해 보겠습니다. 가려거든 먼저 가거라 쉬엄쉬엄 쉬었다 가게 가려거든 혼자서 가지 애꿎은 이내 몸은 우야라고 세워라 야속도 하구나 찬바람도 비바람도 견뎌온 내 청춘아 그 누가 알아주나 그 누가 알아주나 속절없이 살아온 세월 하려거든 먼저 가거라 쉬엄쉬엄 쉬었다 가게 세월아 가지 말아라 가려거든 혼자서 가지 애꿎은 이내 몸은 우야라고 세워라 야속도 하구나 찬바람도 비바람도 견뎌온 내 청춘아 그 누가 알아주나 그 누가 알아주나 속절없이 살아온 세월 가려거든 먼저 가거라 쉬엄쉬엄 쉬었다 가게 네, 오늘은 신체 운동과 뇌 운동에 좋은 옆 사람 한번 보셔요. 옆 사람 그러니까 박수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왼손을 내주시고 오른손 먼저 내 손부터 먼저 한번 치보겠습니다. 자기 손 한번 쳐주세요. 쳤습니까? 네, 이제는 친구 손 옆에 짝 한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되셨죠? 이제는 본인 내 손 두 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친구 손 두 번 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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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네, 하셨죠? 이제는 세 번 쳐보겠습니다. 네, 세 번 숫자 세세요.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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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는 네 번 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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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번 치셨죠? 이제는 네 번을 조금 변경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내 손 칩니다. 하나 쳤죠? 이제 자기 가슴 둘, 또 이마 셋, 넷. 네, 친구 손 옆에 친구 손 쳐주세요.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네, 네 번 치셨죠? 이제 이걸 이제 조금 이제 변경해가지고 이제 내 손 한번 치고 나, 너, 나, 너, 나, 너, 나, 너. 이제 반대로 네, 나, 너 해주는 게 너, 나, 너, 나, 너, 나, 너, 나. 네, 하셨죠? 이제는 두 번 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입으로 같이 해주시면 더 신나겠죠? 다 해볼게요.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하셨죠? 이제 반대로 모두 우리. 자,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이제는 세 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세 번 치겠습니다. 시작.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하셨죠? 이제 반대로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네, 세 번 했죠? 이제는 네 번입니다. 네 번은 내 손 한번 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게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 넣어줄게. 네, 내 마음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다 해볼게요. 내 마음 넣어줄게. 내 마음 넣어줄게. 내 마음 넣어줄게. 내 마음 넣어줄게. 이제는 재밌게 한번 바꿔볼게요. 내 지갑 너 가져. 해볼게요. 시작. 내 지갑 너 가져. 내 지갑 너 가져. 내 지갑 너 가져. 주세요. 네, 이렇게 옆에 친구와 함께 이렇게 손뼉 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옛날 어느 나라에 지혜로운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내 진정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도다. 점점 자기의 마음을 숨기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난 누구를 믿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단 말인가? 여봐라! 가서 주방장을 불러오너라! 임금님은 주방장을 불러 무언가를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님의 명을 들으라. 이 꽃씨는 마음의 꽃이다. 이 씨는 아주 특별해서 마음이 선한 사람이 심으면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지만 반대로 악한 사람은 잎은 나지만 꽃은 피지 않는다. 마음이 더 악한 자는 꽃은커녕 아예 싹도 나지 않는 신비한 꽃이다.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꽃을 피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벌을 내리겠다. 씨앗을 받아든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한 꽃이로군. 그나저나 예쁜 꽃을 피워야 할 텐데. 집집마다 꽃을 가꾸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물을 주며 꽃이 필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 집 꽃은 싹이 올라올 생각도 안 해요. 그래요? 우리 집도 매일 물 주고 거름까지 주는데 싹이 안 나요. 그 집은 지난번에 그 야채 가게 외상값 안 갚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그러는 댁은 바로 엊그제도 부부싸움 했다던데. 그만하죠. 그래요. 그나저나 폴씨 집에도 아직 꽃이 안 핀 것 같네. 그러게요. 매일 봉사만 하고 착하신 분 집에 꽃이 안 피다니. 씨앗이 원래 꽃이 좀 늦게 피는 종인가 봐요. 왜 꽃이 안 피는 거지? 항상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데 이러다가 싹이 안 난다면 사람들이 날 악한 가식덩어리였다고 욕할 거야. 절대 그럴 순 없지.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도 꽃이 피지 않자 나라 안은 꽃을 피우는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네 집에 먼저 꽃이 필지가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빅뉴스입니다! 최초로 꽃이 핀 폴신의 집 소식이에요! 뭐? 꽃이 피었다고? 이봐 꼬맹아 여기 하나 줘봐. 자! 빅뉴스입니다! 폴신의 집에 꽃이 피었대요! 빅뉴스예요! 어머 세상에 저 꽃 좀 봐. 예쁘기도 해라. 역시 폴신에는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누구보다 꽃이 빨리 피었네요. 너무 좋겠어요. 임금님이 오시면 아주 큰 상을 내리시겠어. 너무 칭찬들이 과하시네요. 제가 뭐 한 일이 있나요? 꽃이 자기 스스로 핀 건데요, 뭘. 폴신의 집에 꽃이 피고 난 후 나라 안에 꽃이 피는 집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 화분은 꽃이 피었던데 나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왜 내 씨앗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 거야. 임금님이 내 화분을 보시면 분명 큰 벌을 주실 거야. 그냥 다른 씨앗이라도 심을까? 어차피 무슨 씨앗인지 알게 뭐야. 하지만 임금님을 속일 수는 없어. 어떻게 하지? 작은 집에 사는 가난한 구두수성공 톰은 자신의 빈 화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임금님의 행차날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백성들은 누구네 집 꽃이 상을 받을지 궁금해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백성들이 들고 있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을 대충 훑어보고 지나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화분은 그냥 또 지나쳐 버리시네. 우리 꽃은 쳐다보지도 않은 것 같아. 드디어 임금님이 톰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톰은 빈 화분을 들고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은 모두 꽃이 피었어. 나만 빈 화분이야. 너는 왜 빈 화분을 가지고 왔느냐? 내가 준 꽃씨를 심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임금님이 주신 꽃씨를 이 화분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지 않았다고? 너는 정말 악한 자로다. 다른 사람들 집에 꽃이 피는 걸 보지도 못했단 말이냐? 임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꽃을 피우려 노력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톰입니다. 톰이라. 하하하하하. 여봐라, 이 아이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라. 뭐라고요? 상을 말도 안 돼. 제가 어떻게? 다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준 꽃씨는 가마솥에 볶은 꽃이었다. 결코 싹이 날 수 없고 꽃을 피울 수 없는 씨였다. 내가 가장 기다렸던 아름다운 화분은 거짓된 꽃으로 가득 찬 화분이 아닌 바로 여기 있는 빈 화분이었다. 그게 볶은 씨앗이었다니. 그럼 당신도 다른 씨앗 심은 거요? 당신도? 임금님은 울긋불긋 꽃이 핀 화분들을 보면서 대단히 화가 나섰습니다. 그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닌 가식과 거짓으로 치장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이 정말 기다린 것은 아무것도 피우지 못한 빈 화분, 즉 빈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네, 짧은 동화이지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동화였습니다. 네 번째 순서는 여러 가지 색을 보면서 각가지의 감성을 느끼며 종이를 접을 때 소근육 발달과 치매 예방을 하게 하는 색종이 접기를 박재순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요. 다섯 번째 순서는 아름다운 하모니와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곡, 새소리 음악학교의 그대 있는 곳까지를 감상하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마음의 건강을 위한 마인드 강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이 접기 시간입니다. 마무리 소생하는 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뭇잎을 한번 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록색 종이 한 장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입체 모양의 나무 접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반으로 접어 주세요.
삼각 모양이 나왔습니다. 접으셨습니까? 그 다음 이 끝과 이 끝이 만나도록 또 삼각 모양으로 접어 주실게요. 접으셨나요? 접으셨으면 이렇게 펴주세요. 펴니까 아까 접은 이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러면 또 이 밑에 있는 이게 이 꼭지점이 만나도록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실게요. 펴주세요. 또 이 접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끝이 요 접은 선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으셨나요? 조금 더 기다려 드릴까요? 그 다음 또 이 꼭지점이 요 접은 여기에 닿도록 또 반으로 접어 주실게요. 접으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펴주세요. 펴주시면 이 접은 선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로 뒤집어 주세요. 넓은 면이 위로 오도록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요 선이 요 접은 선을 중심으로 또 반으로 접어 주세요. 접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 또 이 접은 선 있죠? 이게 또 여기 접은 선에 오도록 이렇게 끌어올려서 반으로 접어 주세요. 되셨습니까? 다시 또 여기 선이 접은 선 있는 모양으로 또 여기에 반이 오도록 또 끌어올려서 반으로 접어 주세요.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 접은 선이 또 오도록 반으로 접어 주세요. 다 접으니까 이런 계단 모양이 나왔습니다. 우리 어르신 이 계단 모양이 나왔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세워 보세요. 자, 그 다음 이 끝과 이 끝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어 주세요. 꽉꽉 눌러주세요. 그래야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접으셨나요? 그럼 한번 이렇게 모양을 낸 것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놔 보세요. 그러면 이 사이가 벌어지죠. 그럼 이 뾰족한 이 중심으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놔 보세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2개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뾰족한 부분을 뒤로 넘겨주세요. 한 개 남은 이것도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나무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네, 완성본입니다. 따라하기가 쉬우셨습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초록색 종이 한 장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입체 모양의 나무 접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반으로 접어 주세요. 삼각 모양이 나왔습니다. 접으셨습니까? 그 다음 이 끝과 이 끝이 만나도록 또 삼각 모양으로 접어 주실게요. 접으셨나요? 접으셨으면 이렇게 펴주세요. 펴니까 아까 접은 이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러면 또 이 밑에 있는 이게 이 꼭지점이 만나도록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실게요. 펴주세요. 또 이 접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끝이 요 접은 선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 주세요. 접으셨나요? 조금 더 기다려 드릴까요? 그 다음 또 이 꼭지 점이 요 접은 여기에 닿도록 또 반으로 접어 주실게요. 접으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펴주세요. 펴주시면 이 접은 선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로 뒤집어 주세요. 넓은 면이 위로 오도록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요 선이 요 접은 선을 중심으로 또 반으로 접어 주세요. 접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 또 이 접은 선 있죠? 이게 또 여기 접은 선에 오도록 이렇게 끌어올려서 반으로 접어 주세요. 되셨습니까? 다시 또 여기 선이 접은 선 있는 모양으로 또 여기에 반이 오도록 또 끌어올려서 반으로 접어 주세요.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 접은 선이 또 오도록 반으로 접어 주세요. 다 접으니까 이런 계단 모양이 나왔습니다. 우리 어르신 이 계단 모양이 나왔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세워 보세요. 자,
그 다음 이 끝과 이 끝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꽉꽉 눌러주세요. 그래야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접으셨나요? 그럼 한번 이렇게 모양을 낸 것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놔 보세요. 그러면 이 사이가 벌어지죠. 그럼 이 뾰족한 이 중심으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놔 보세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2개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뾰족한 부분을 뒤로 넘겨주세요. 한 개 남은 이것도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나무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네, 완성본입니다. 종이 접기 시간이 즐거우셨습니까?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아간다도
실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만드는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드는 1차적인 사고, 1차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차적인 사고만 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즉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즉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즉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 문제도 일으키고 아주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인 사고만 하는 게 아니고 2차적인 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3차적인 사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해보는 4차적인 사고, 이렇게 사고를 여러 번 이렇게 할수록 이제 불행을 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분노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이제 1차적인 사고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최근 뉴스를 보면 이제 온통 괴물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괴물일까요?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이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직원들 뺨을 때리거나,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소한 이유로 이렇게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아내를 살해하는 이야기. 이런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공포를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 속에 이 괴물은 왜 생겨날까요? 요즘 즉흥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즉흥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고 괴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사고가 이렇게 너무 만연한 우리 사회는 충동을 잘 이기지 못해 괴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괴물로 변한 사람의 마음을 보면 나는 옳아, 나는 맞아, 나는 틀림없어, 나는 확실해, 그런 자신이 옳다고 하는 강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폭이 좁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이제 생각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1차적인 사고에서 또 2차적인 사고, 그리고 더 나가서 폭넓게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고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3차적인 사고,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이 마인드를 우리는 한번 이야기를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징검다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나도 틀릴 수가 있다. 나도 잘못될 수가 있다. 나도 잘못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한번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런 불행한 사고, 그리고 이렇게 공포스러운 어떤 일들, 그리고 정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미연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1차적인 사고만으로 사는 사람들, 즉흥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마인드가 없냐면 나는 틀릴 수가 있어. 나도 틀릴 수가 있어. 이런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중요한 그런 사고가 이제 마음의 세계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즉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사고를 이렇게 1차, 2차, 3차적인 사고로
전개를 해 가느냐 하는 것인데요. 생각하는 것이 귀찮은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틀릴 수가 있다. 이 나도 틀릴 수가 있다는 이 마인드를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고를 우리가 해보면 첫 번째 생각보다는 두 번째 생각이, 두 번째 생각보다는 세 번째 생각이 훨씬 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1차적인 사고에서 다른 방향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을 2차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둘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1차적인 사고가 훨씬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2차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간 번뜩 떠오르는 1차적인 그런 자기의 생각이 옳고 합리적이고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2차적인 사고, 3차적인 사고처럼 깊은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는 개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많은 유익과 좋은 영향을 이렇게 미칩니다. 우리가 시대별로 어떤 사고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달랐습니다. 옛날에 어렵고 가난했던 옛날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 현대사회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농사를 지었고 농사일에 있어서 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소가 있는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 주인은 자기 밭도 갈아야 하지만 이웃 사람들도 이제 밭을 갈기 위해 소를 빌리러 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빌려달라는 사람대로 다 빌려주면 나중에는 소가 몸살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를 빌려야 하는 사람도 소가 몸살을 할 거 알지만 소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염치를 불구하고 이제 빌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 주인은 친한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싫은 소리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소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소 주인을 만나면 국밥도 한 그릇 사주고 막걸리라도 한 잔 사주면서 친분을 다져놓아야 합니다. 또 한편 소 주인 소만 가지고 이 농사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내기 할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평소에 이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등으로 굳이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풍족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제 원하는 것을 쉽게 얻고 또 쉽게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회사도 그만두고 그리고 이혼도 하고 인간관계도 쉽게 그냥 등져버리고 쉽게 차단해버리고 그런 즉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거나 교류하거나 그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도 되지 않은 엉성한 지식을 가지고 나는 잘 알아, 나는 잘 알고 있어 하고 이제 1차적인 사고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나 사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가르치고 있죠. 지식은 배우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도
그 엉성한 지식도 아는 것이라 생각해서 착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과 달리 사고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해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2차적인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제 마인드를 모르고 마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식을 쌓는 데만 아주 몰두해 있지, 깊은 사고를 통해서 분별하고 마음을 다스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에디슨이 있습니다. 발명왕이죠. 천재과학자 발명왕 에디슨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99%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1%의 영감이 이런 천재 발명가를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바로 1%의 영감이 자신을 천재 발명가가 되게 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는 것이죠. 훗날 에디슨은 내가 신문 기자에게 이 말을 했는데 신문 기자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99%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에디슨이 있었습니다라고 잘못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에디슨은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도 소용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신문 기자가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이제 보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신문에 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축구공이나 축구화도 흔해졌고 축구 기술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운동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보지만 이제 그 실제로 경험해 보지도 않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것 같은 마음에 브라질 유학을 가고 싶다고 선생님께 상담을 하러 왔답니다. 선생님이 야, 너희들은 지금 축구하기에 너무 늦었어. 그런데 학생들은 아닙니다. 우리 브라질 유학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막무가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직 축구 선수를 이제 만나게 해줬고 그 축구 선수가 실제로 경기를 해보게 했습니다. 그 경기를 하는 그 선수들은 초등학교 소년 축구단이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이제 알려주었죠. 그 축구를 잘하는 이제 초등학생들 앞에서 그들은 이제 자기의 생각들이 허황된 생각이었구나 하면서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그런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옛날에 그 우리가 뽀빠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아실 것입니다. 그 뽀빠이 하면 이제 막 힘센 캐릭터죠. 근데 뽀빠이의 힘의 원천은 시금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시금치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도 뽀빠이를 보고 시금치를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금치 하면 철분의 왕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시금치는 다른 채소와 비슷한 수준인 100g당 3.5mg의 철분을 이제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금치가 다른 채소들과 비슷할까? 그렇습니다. 표고버섯은 4mg, 깻잎은 2.9mg, 현미는 3.6mg, 호박은 4.1mg, 들깨는 100g당 7.5mg인 것을 보면 시금치에 있는 칼슘의 양은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1870년대 독일의 화학자가 여러 채소들의
철분 함량을 조사하던 중 이제 너무 연구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 시금치의 철분 함량을 10배나 많은 35mg으로 표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문을 그대로 믿어서 사람들은 이제 뽀빠이 만화를 만들었고 1930년대 미국에는 시금치 소비량이 30%나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 시금치 철분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미지가 시금치는 철분의 왕이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보통 채소와 너무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이렇게 잘못된 정확하지 않는 지식, 이런 지식들을 정보나 그런 정보가 미디어나 영상을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면 사람들은 사고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엉성한 지식들이 우리 삶을 상당히 나쁘게 만드는데도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고 이제 많은 것이죠. 즉흥적인 사고로 인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혼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데서 이제 기인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한 해 10만 명의 부부가 이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율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50년간 이혼의 사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시대별로 70년대에 주된 이혼 사유는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배우자가 생사불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이 됐고요. 80년대는 주로 가정폭력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IMF나 이런 경제 문제를 겪으면서 많은 부부들이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 2020년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좀 더 추상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뭐 애정 상실, 그리고 대화 단절, 성격의 차이. 대부분 즉흥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본은 나리타 이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나리타 이혼이라는 건 뭐냐면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가 서로에게 실망하여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나리타 공항에서 이제 바로 헤어진다. 그래가지고 나리타 이혼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해진 이제 삶 속에서 이러한 사례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서로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이혼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옛날에 비한다면 상상도 못하는 이혼 사유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즉흥적인 사고로 일어나는 이혼입니다. 그리고 또한 즉흥적인 사고로 인해서 일어난 사회 문제 중에 두 번째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폭언, 폭행, 심지어는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그걸 조절을 못해서 정말 많은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로드레이지, 도로 위에서 분노 그런 뜻인데요. 보복운전, 난폭운전자들입니다. 이런 난폭운전자, 보복운전자들이 생기는 건 평소에 분노와 화를 억누르고 있다가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쉽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운전으로 풀고 또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운전으로 푸는 것이죠.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하는 사람 65%가 평범한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제 바로 이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분명히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한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알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에 1차적인 사고의 이제 위험성으로 우리가 중국의 사형수의 후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논란이 일었었던 영상인데요. 여기에는 한 남성이 사형 집행 전에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형 집행 장소로 끌려가면서 울고 있는 아내를 한번 안아주고 오이어라는 어머니를 향해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합니다. 철없는 딸은 사형장을 향해 가는 아빠에게 잘 가하고 인사를 하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남자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연은 뭐냐면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노래주점 문 앞에 서 있던 남자 5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시비가 결국 주먹 다짐으로 커졌고 혼자였던 이 남자는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명의 남성은 차를 타고 휙 가버렸고요. 맞기만 해서 분했던 남자는 차를 몰고 쫓아가서 빠른 속도로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거죠. 1차적인 사고가 아니라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 어머니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1차적인 사고로 인해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깊은 사고, 2차적인 사고를 해서 불행을 피하게 된 사람입니다.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지절단증이라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팔, 다리가 이제 절단된 상태. 비참한 거죠. 어린 시절에는 몰랐는데 자라면서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고 심지어는 야, 저 닉 부이치치는 괴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괴물처럼 평생을 산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목욕을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욕조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습니다. 한참 물속에 있다가 번뜩 자신을 한없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생각이 났고 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부모님과 동생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고통을 줄 수 없잖아. 그래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장애 인정하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에서 일어나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을 했고 4명의 아이를 낳아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이죠. 이렇게 즉흥적인 사고보다도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 나도 틀릴 수가 있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깊은 사고를 통해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악한 사람이나 도둑질하고 싶은 사람이나 사기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틀림없이 나는 안 잡힐 거야. 내가 피해갈 수 있을 거야. 이러면 정말 잘 될 거야 하는 생각을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교도소에 갑니다. 그러나 2차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가겠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안다면 함부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중국의 사형수도 나는 교도소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순간적인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는 1차적인 사고는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요즘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깊은 사고를 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데요. 오늘 꼭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마인드는 나는 틀릴 수가 있다. 나도 틀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올라오는 1차적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믿어버리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차적인 생각을 따라간 결과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는 사람은 불행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실버 여러분, 1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깊은 사고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되셨지요? 구독, 좋아요 콕콕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양하고 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